어둠이 내린 그 밤, 남은의 저택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 여름밤 특유의 눅진한 습기와 무거운 정적이 긴장으로 가득 찬 온달과 삼조고 전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 멀리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온달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어. 온달은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심경에 곤두섰어. 저 안에 정도전이 있다. 나라를 업고 새 세상을 설계했던 지독히 똑똑한 그 남자. 그리고 어쩌면 평강도 있을지 모르는 그곳. 전사 한 명이 낮게 속삭였어. 장군, 아무래도 병력이 너무 적은데요. 이거 아무래도 함정 아닙니까? 온달도 직감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 정도전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온달은 애써 담담하게 속삭였어. 나도 알아.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우린 평생 정도전 발밑에서 살게 돼. 오늘이 끝이 알겠냐? 온달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 전사는 긴장한 눈빛으로 다시 속삭였지. 평강 장군의 모습은 아직 안 보입니다. 혹시 보이면. 온달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어. 평강이 뜨면 우린 바로 나가리야. 무조건 빠져나갈 생각부터 해야 돼. 하지만 그 전에 정도전 목을 날려야 한다. 그게 최우선이야. 전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 온달은 저택의 문 앞까지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지. 정도전이 여유롭게 술잔을 들고 남은 심효생과 농담을 던지며 웃고 있었어. 한편으론 너무나 태연하게, 한편으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이 미친 자식들. 정말 아무 대비도 안 한 건가? 온달은 칼자루를 꽉 쥐었어.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끈적였고 심장은 갈수록 요동쳤어. 그는 몇 번이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며 심호흡을 했지. 할 수 있어, 온달. 그때였다. 온달이 손을 들어 신호를 주자 전사들이 마침내 저택의 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어갔어. 어둠이 짙게 깔린 1398년 여름밤. 남은의 집 안쪽에선 등불 아래서 여유롭게 술잔이 기울어지고 있었어. 정도전은 조선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사람답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한 웃음을 띠고 있었지. 하지만 그 순간 온달이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어. 삼조고 전사 10명만을 거느린 그의 손엔 피에 젖은 칼이 이미 번뜩이고 있었지. 정도전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온달을 향해 놀란 눈을 떴어. 온달! 휴,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정도전의 곁에 있던 남은과 심효생이 황급히 일어나며 다급하게 소리쳤지. 하지만 온달은 그들의 공포 어린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잔인하게 웃었어.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힐 배짱도 없으면서 명군이나 타령하며 공자 떠들어대는 너희 같은 놈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온달의 칼날이 순식간에 섬광처럼 빛나며 남은과 심유생의 목을 동시에 베어버렸지. 그들의 머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피가 등불 아래 붉게 번졌어. 이제 남은 건 오직 정도전뿐이었지. 정도전은 죽음을 직감한 듯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며 온달을 바라봤어. 이복에 온달 장군 왜 이러나? 온달은 천천히 무표정하게 정도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정도전. 근데
네가 너무 신경 쓰여. 왜 계속 나라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평강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녀가 날 그리 미워하는 건데. 정도전은 급히 두 손을 흔들며 다급히 외쳤어. 난 평강이랑 아무 관계 없어. 내가 잘못했다면, 오직 조선을 만든 게 죄라면 죄일 뿐이야. 하지만 온달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지. 그의 붉은 머리카락은 등불 아래서 핏빛처럼 번들거렸고 그 눈은 광기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어.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네가 없어져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는 사실뿐이야. 온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고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지. 그 순간 정도전의 얼굴엔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스쳐갔어. 순식간에 칼날이 내리쳤고 정도전의 목이 날카롭게 떨어져 나가 바닥을 굴렀어. 그의 눈동자는 믿기지 않는 듯이 커졌지만 이내 생명을 잃고 빛을 잃었지. 조선을 세운 설계자 난세 천재 정도전은 그렇게 허망하게 목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 온달은 그 처연한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지. 이젠 이 지긋지긋한 명분과 공자 타령도 끝이겠지. 그러나 온달의 마음엔 알 수 없는 쓸쓸함과 텅 빈 공허함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 피로 물든 그의 칼날만이 처연히 빛나고 있었지. 정도전의 피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칼을 들고 온달은 곧장 경복궁으로 향했어. 이미 이방원은 별 어려움 없이 궁궐을 손에 넣고 병사들을 장악하고 있었지. 경복궁의 어둡고 긴 회랑을 빠르게 걸어 들어가자 이방원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반짝였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방원의 질문에 온달은 피 묻은 칼을 무심하게 한번 휘둘러 피를 털어내며 시큰둥하게 말했어. 처리했지. 원샷 원킬. 이방원은 만족스러워하며 손뼉을 쳤어. 굿잡 형님. 이제 남은 건 이성계를 확보하는 일이었어. 이방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 이제 아버지를 확실히 확보해야 해. 그래야 상황이 완벽히 끝나. 근데 평강 누님은 은달도 평강의 존재를 떠올리자 얼굴이 어두워졌지. 모르겠어. 곧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순간 이방원의 얼굴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다시 차갑게 말을 이었어. 일단 아버님을 먼저 확보하면 돼. 그러면 평강 누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 온달은 그런 이방원의 모습을 보며 순간 소름이 돋았어. 평강과 싸운 자신도 정상은 아니었지만 이방원 역시 평범한 놈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은 거야. 그는 정몽주를 죽일 때도, 정도전을 치라고 명령할 때도, 자신의 형제들을 상대로 권력을 쥐려 할 때도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지. 온달은 속으로 중얼거렸어. 이 녀석도 결국 미친놈이었구나. 하지만 온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 이제 평강과 맞설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끝장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 그는 피 묻은 칼을 더욱 단단히 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 이제 진짜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어. 평강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걸 온달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 이방원은 이성계의 발을 억세게 붙들고 있었어. 부상으로 쇠약해진 이성계는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지.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아들을 노려보았어. 이 미친놈아,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이방원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지. 아버님, 저는 조선을 구하는 겁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의 말을 듣자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 그는 부르르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 조선을 구해? 왕자를 원한다고 솔직히 말해, 이놈아. 이방원은 이를 악물었어. 아버지의 냉소적인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그의 목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지. 아닙니다. 장자가 먼저고 정통이 먼저 아닙니까? 막내 아들 방석에게 물려주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게 나라입니다. 이성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어. 내 마음이다. 내가 세운 나라인데 그걸 왜 네놈이 결정하느냐? 이방원은 다시 주먹을 꽉 쥐었어. 그의 눈가가 분노로 붉어지고 있었지.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 저도 지분이 있다고요. 이 나라 아버지 혼자 세웠습니까? 저도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이성계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지. 지분? 미친놈, 지분 같은 소리 하네. 그럼 처음부터 네가 왕을 하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네 놈은 지금 구태타를 하고 있는 거다. 아비한테 칼을 들이대는 거야. 이 역점놈아! 이방원은 싸늘하게 눈을 빛내며 침착히 대답했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 이성계는 이제 더는 말할 힘이 없어 그저 허탈하게 눈을 감았지. 이제 운명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 있었으니까. 그때 평강이 나타났어. 평강의 서늘한 기운이 대전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만 같았어. 이 미친놈들. 평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 대전 안의 공기마저 서늘해져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 그녀의 파란 머리칼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고 그녀의 손에 든 칼끝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 온달, 너 진짜 미쳤구나. 정도전을 죽여? 네가 감히? 온달은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어.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이렇게 서늘한 눈빛을 한 평강은 처음이었지. 그 눈빛에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어. 이성계는 마치 가슴을 꿰뚫린 사람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어.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듯 몸을 기둥에 기대고 말았지. 그의 입에서 힘겹게 목소리가 나왔어. 뭐라? 삼봉이가 죽었다고? 이방원은 당당한 얼굴로 이성계를 향해 맞섰어. 더는 물러설 길이 없었으니까. 아버님, 이 모든 것은 정도전과 어린 방석 때문입니다. 그 자들이 이 나라를 제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성계는 이방원의 얼굴에 도끼를 품고 소리쳤어. 닥쳐라 방원아. 이 나라는 네 놈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물러서지 않았어. 그는 차갑게 웃으며 평강과 온달을 번갈아 보았지. 평강 누님,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해요. 누님이라면 대우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평강은 그의 말을 듣자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어. 어리석은 소리 그만해, 방원아. 온달과 니놈의 목을 쳐서 삼봉의 재단 앞에 올려놓을 거다. 평강의 말에 온달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그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란 걸 알았지. 그는 칼을 꽉 쥐고 평강을 마주 보았어. 평강,
여기까지야. 네가 삼봉이를 따라간 순간 우린 끝난 거야. 평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들었어. 그래, 끝났지. 너와 나는 오늘 여기서 끝이다. 대전 안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게 조여왔어. 두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고 이성계는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허탈하게 눈을 감고 말았지. 이제 피로 얼룩진 최후의 결점만이 남아 있었어. 달빛이 서늘한 밤 공기를 타고 궁궐 마당 위로 부서져 내렸어. 그 빛을 받아 평강과 온달의 검날은 물처럼 차갑고 투명하게 빛났지. 왕성은 숨을 죽이고 침묵했으며 적막한 정원엔 오직 두 사람의 숨결과 심장의 고동만이 낮게 울려 퍼졌어. 평강의 푸른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흔들렸고 온달의 붉은 머리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의 광기를 드러냈지. 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어. 잠깐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수천 가지 말을 눈빛으로 주고받았지. 온달의 눈엔 말 못할 애정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가 서글프게 어렸고 평강의 눈빛엔 차마 다하지 못한 분노와 아픔, 상처받은 여인의 깊은 슬픔이 물결처럼 일렁였어. 미친 새끼. 넌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 평강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달빛 아래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수정처럼 맺혀 반짝였지. 왜, 넌 네 마음대로 모든 걸 해도 괜찮고 나는 안 돼? 온달의 목소리엔 억눌린 울분이 담겨 있었어. 그는 평강을 사랑했기에 더욱 절망적이고 비참했지. 평강은 더 듣기 싫다는 듯 짧게 소리쳤어. 다쳐! 순간 두 사람의 검이 달빛 아래서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춤처럼 우아하게 맞부딪혔어. 서로의 검은 긴장을 머금은 채 푸른 달빛을 받아 번쩍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부딪히고 스쳐갔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춤을 추듯 그들은 상대의 칼을 피하고 흘리며 계속 몸을 돌리고 움직였어. 둘의 발걸음은 가볍고 정확했으며 칼날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부드럽고 섬세했지.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힘과 절박함은 처절하리만큼 날카로웠어. 온달은 평강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없이 온달을 죽이고 있었으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평강? 온달의 목소리가 마치 떨리는 현악기 소리처럼 공기를 울렸어. 네가 만든 일이야, 온달.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평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서글픔이 짙게 배어 있었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어느 쪽도 쉽게 공격하지 못했어. 둘은 마치 달빛 아래 춤추는 연인처럼 매 순간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빈틈을 파고들었지만 치명적인 한 방을 허락하지 않았지. 평강이 잠시 숨을 몰아쉬며 물러났어. 그녀의 칼끝이 살짝 떨렸고 눈물방울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흔들렸지. 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해.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간절한 기도처럼 밤 공기 속에 녹아들었어. 온달은 슬픔 어린 미소를 지으며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의 눈빛은 오직 평강만을 담고 있었지. 그룹 평강. 날 죽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 그 순간 평강의 눈엔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다시 칼을 높이 들었지. 둘의 검은 또다시 부딪히며 밤하늘 아래 아름답고 처절한 춤을 이어갔어. 이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칼춤은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고 왕성의 밤은 그렇게 슬픔과 절망으로 깊어만 갔지.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의 뜰 위로 칼과 칼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은빛 불꽃이 튀어올랐어.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춤 같았지. 경강의 푸른 머리칼은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흩날렸고 온달의 붉은 머리카락도 격렬히 흔들렸어. 그들은 미워하고 분노하면서도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서로를 베지 못하고 있었지. 평강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어. 그녀의 검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 체력도 무예도 온달을 따라가기엔 한계였어. 그 미세한 떨림을 온달은 정확히 알아챘지만 차마 그 빈틈을 찌를 수 없었어. 그는 갈등과 슬픔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 평강은 그 눈물을 보자 더욱 격렬히 소리쳤어. 뭐해 병신아. 죽이라고. 날 죽여야 네가 살아? 그녀의 목소리엔 원망과 울분이 뒤섞여 있었어. 온달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검을 들고 있었지만 결국 검끝을 땅에 내리고 말았어. 그의 어깨가 무겁게 흔들렸고 온달은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지. 어떻게 내가 널 죽이냐? 온달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렸어. 그는 얼굴을 숙인 채 손으로 눈물을 가렸어. 왜 못 죽이는데? 왜? 평강은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 온달은 겨우 고개를 들어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어. 미안해. 평강의 가슴이 미어질 듯 찢어졌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 뭐가 미안한데? 온달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사랑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지. 사랑해. 평강은 그 말에 숨이 멎을 듯 온몸이 굳었지만 이내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왔어. 지랄하네. 수아 그녀는 어쩌고? 온달은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다시 작게 속삭였어. 미안해. 평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어. 온달의 가슴을 힘껏 두드렸지만 그 두드림엔 이미 힘이 없었지. 평강은 흐느끼며 그를 꼭 끌어안았어. 온달은 가슴 깊이 아픔을 느끼며 천천히 그녀를 감쌌어.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지. 평강은 온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속삭였어. 병신 같은 새끼.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해. 온달은 말없이 그녀의 푸른 머리를 어루만졌어. 그녀의 떨림이 그의 품속에서 점점 잦아들었지. 보고 싶었어, 온달. 온달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어. 달빛이 두 사람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그 긴 싸움 끝에 마침내 둘은 서로에게 돌아왔어. 그 어떤 칼날도 그 어떤 배신도 결국 둘을 떼어놓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어두운 밤 궁궐의 뜰엔 오직 두 사람의 포옹과 눈물만이 남아있었어. 이성계와 이방원은 둘의 갑작스러운 화해와 결정에 어안이 벙벙해졌어. 이방원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고 이성계 역시 황당한 얼굴로 평강과 온달을 바라봤지. 온달이 평강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얘기했어. 평강, 우리 떠나자. 난 정치라면 정말 지긋지긋해졌어. 평강은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지. 왕거, 나라 망하는 걸 봤으니 이젠 됐어. 나도 이제 그만할래. 이성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가다니, 도대체 어딜 간다는 거냐? 평강은 차갑게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쓸 거야. 우린 이제 간다고. 평강과 온달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어. 남겨진 이성계와 이방원은 두 사람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어둠 속에서 온달이 부드럽게 평강에게 물었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함경도 갈까? 평강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 거긴 너무 춥잖아. 좀 따뜻한 데 가서 살자. 부산 어때? 평강과 온달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어. 남겨진 이성계와 이방원은 두 사람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어둠 속에서 온달이 부드럽게 평강에게 물었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함경도 가지? 함경도 갈까? 평강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 거긴 너무 춥잖아. 좀 따뜻한 데 가서 살자. 부산 어때? 둘은 그렇게 정치의 무대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고 밤하늘엔 별들만이 말없이 반짝이고 있었어. 평강과 온달은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지. 온갖 피비린내와 음모, 권력 싸움에서 벗어나 따뜻한 바다와 평화로운 삶이 기다리는 남쪽 부산을 향해 손을 맞잡고 떠났어.